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네,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자, 이혁원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오늘은 파노플리 효과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하는데요. 파노플리? 예, 맞습니다. 파노플리 효과란 예. 프랑스 사회 철학자인 장 보드리아르가 소비의 사회라는 책에서 소개한 개념인데요. 예. 특정한 제품을 소비하면 동일한 상품 소비자로 예상되는 집단과 자신이 같은 부류라고 생각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하나에 수천만 원 한 명품 가방을 사서 들고 다니면 네. 자신도 그 가방을 들고 다닐 만한 상류층과 동일한 집단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말하죠. 한마디로 상류층이 되고 싶거나 신분 상승의 욕구로 인해서 네. 특정 상품을 구매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파노폴리 효과로 인해서 상류층에 속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강한 사람일수록 예. 좀 과소비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돈 많은 사람이 비싼 곳 그냥 사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렇죠. 예.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저 사람들이 이저 쓰는 거를 내가 사면 나도 저 사람들 대열에 나도 낀다. 그죠? 그런 경우 있어요. 주변에 예, 보면.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파노폴리 효과는 구매한 물건을 통해서 자기의 지위를 드러내려는 욕구에서 비롯된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실제보다는 더 높은 계층의 소비 패턴을 모방하려는 경향으로 이어지기 쉽죠. 하지만 이런 파노폴리 효과는 단지 명품이나 값비싼 소비재를 구매하는 현상에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보드리아르는 프랑스에서 지식인이나 전문가들이나 볼 법한 정기 간행물인 과학과 생활이란 잡지가 그러니까 네. 과학 관련 잡지죠. 네네. 엄청난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사례를 보면서 그 잡지 소비자들이 잡지 구매를 통해 얻고자 하는 건 정말로 높은 수준의 과학 지식인지 아니면 지위인지를 묻는 거예요. 잡지를 사는 것도 예. 지위와 연관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드리아르는 많은 사람들이 해당 잡지를 구매하는 배경에는 네. 과학 지식이 아니라 어. 그것으로 위장된 은밀한 갈망이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과학과 생활을 잃는 것은 특권적 문화의 갈망과 특권에 거부라고 하는 형태를 취하는 자위적 대항 동기, 말이 좀 어려운데요. 즉 상류 계급에 대한 갈망과 자신의 계급적 입장의 재확인의 타협의 결과이다. 보다 분명하게 말하면 이 잡지를 읽는 행위는 집합을 위한 표시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학 잡지를 읽는 배경에는 네. 과학 지식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자신도 그러한 책을 즐겨 읽는 집단, 예컨대 교양인이나 전문 지식을 갖춘 상류 계급에 네. 속하는 사람임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는 뜻이죠. 요즘은 지하철에서 다 이제 휴대전화만 보고 계시는데 네. 옛날에는 이제 뭐 신문 주로 많이 읽었거든요. 예. 근데 영자 신문 읽지도 않으면서 구입한 사람들 꼭 있었어요. 예,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현상도 파노폴리 효과의 일종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보드리아르는 소비의 영역만이 아니라 지식과 문화의 영역에서도 파노폴리 효과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라고 본 거죠. 특정한 지식이나 문화의 소비를 통해서 자신도 그런 걸 소비하는 상류 계급에 속한다는 점을 네. 남들에게 보여주려는 목적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특정한 문화적 취향을 소비함으로써 자신을 그 같은 고급 취향을 가진 집단과 동일시하는데 이에 대해서 보드리아르는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합니다. 이 주간지를 읽는 것은 이 잡지의 독자들과 한패가 되는 것이며 교양 있는 행동을 계급의 상징으로 즐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문 잡지를 읽고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만족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예. 해당 잡지를
구매하고 읽는 흉내만 내는 것만으로도 자기의 교양 수준을 뽐내면서 즐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잡지 내용이 중요한 것보다도 예. 그 겉 표지 예. 이걸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 그래서 보드리아르는 소비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결코 사물 자체를 그 사용 가치에서 소비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을 타인과 구별 짓는 기호로서 사물을 항상 조작한다. 그러니까 보드리아르는 파노폴리 효과를 수반하는 소비 방식이 과학과 생활과 같은 전문 과학 잡지뿐만 아니라 네. 고상한 문화, 위대한 그림, 클래식 음악 등도 해당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네. 즉 사람들이 전문과학 잡지를 읽고 미술 전시회나 오페라를 관람하고 클래식 음악 연주에 비싼 비용을 지불하는 배경에는 네. 지식이나 문화예술을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나도 그런 고급 취향을 즐기는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녀온 거를 또 그리고 이제 뭐 그쵸. 어떤 거에 올리고 막 이런 거. 맞습니다. 근데 솔직히 정말 그게 좋아서 그거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있겠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고급 문화를 소비하는 사람한테 당사자한테 딱 물어보면 보드리아르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을 난 겁니다. 파노폴리 효과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얘기할 수는 맞습니다. 있죠. 예. 나는 자기는 지식이나 예술 그 자체를 즐기기 위해 소비에 동참했다라고 말할 겁니다. 네. 보드리아르도 자기 주장에 대한 당사자들의 반론을 예상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소비는 문화적 사용 가치와 그러니까 예술이 좋아서 보는 거죠. 사회적 교환 가치 이건 이제 파노폴리 효과입니다. 네. 에 의해 폭넓게 중청 결정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즉 문화 상품의 소비 행위가 문화 그 자체를 즐기려는 사용 가치와 그걸 통해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려는 목적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라는 뜻인데요. 네. 뭐 각각의 비율이야 개인차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보드리아르는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려는 목적으로 소비하는 동향이 더 크다라고 본 듯합니다. 네. 명품백 네. 그리고 잡지 네. 이런 상황 또 어떤 게 사례가 또 예. 될까요? 요즘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영향 때문인지도 몰라도 종이책을 읽는 사람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고요.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총균세와 같은 좀 어려운 입문서들이 우리나라에서 수십만 부씩 팔렸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건 출판 시장의 장기 불안과 입문서가 독자들의 외면을 받는 현실을 감안해 보면 정말 특이하면서도 놀라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들은 앞서 소개한 책을 사는데 왜 너도 나도 동참했을까? 정말로 그 책 내용이 궁금했을까요? 또 게다가 구입한 뒤에 책을 끝까지 다 읽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책은 사요. 네. 근데 끝까지 다 안 읽는 경우 솔직히 예. 저도 꽤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 얘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도 파노폴리 효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수 대중이 선택한 인문 교양서를 자기만 읽지 않는다면 교양 없다라는 소리 들을 위험도 있고요. 또 다 읽지 않더라도 네. 책을 사서 표지 보고 몇 장이라도 덜쳐봤다면 네. 최소한 자기도 그런 책을 읽은 집단에 속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구입한 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긴 합니다. 하긴 결제하고 나면 뿌듯하긴 해요.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유한계급론이라는 책의 저자인 쇼스타인 베블런도 인문 고전의 소비에서 파노폴리 효과와 비슷한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는 책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전은 다른 어떤 지식보다 유한계급의 학문의 장식적 목적을 잘 충족시키며 따라서 그런 이유로 품위를 지키는 효율적인 수단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고전은 최근까지 경쟁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전을 사는 이유가 네. 그 책을 읽고 저자의 주장을 알아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장식적 목적 또 품위를 지키기 위함이 더 크다는 주장이에요. 실제로 부잣집 거실이나 서재 책꽂이에 보면 네. 양장 커버에 세계문학 전집이 쫙 전시되어 있는 경우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죠? 네, 네. 근데 정작 책을 펼쳐보면 읽은 흔적이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디자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양창본에 그게 금박 박혀 있고 막 그렇죠. 이런 거.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읽는 목적이 아니라 전시용일 수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장식용이건 과시용이건 고급 문화를 위해 소비에 동참하는 현상 마냥 나쁘게만은 볼 수 없습니다. 예. 그러한 소비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파노폴리 효과는 주로 상류 계급의 바로 밑에 있는 계급들이 상류 계급으로 올라서기 위한 욕망 때문에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은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거죠. 예. 또한 그분들이 지식이나 문화예술 분야의 소비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지갑을 연다? 이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해당 산업 발전할 수 있잖아요. 개인적 바람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에서 좀 벗어난 사람이라면 인문교양서 좀 더 많이 사서 읽으시고 문화예술에 좀 더 많은 지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뭐 지식 문화를 즐기기 위한 목적이건 아니면 구별짓기나 과시를 위한 파노폴리 효과이건 간에 말이죠. 예. 명품백 쪽은 아니고 예. 이렇게 인문예술 종사하시는 분들 솔직히 수입 좀 적어서 힘들다는 예, 분들 그렇죠. 많이 계시는데 예. 이런 그 파노폴리 효과 뭐 그렇다고 해도 뭐 소비가 늘어나면 도움이 되겠죠. 예, 네. 맞습니다. 예, 문화적인 그래서 뭐 측면으로 좀 많이 봤을 때도. 썼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비가 현명한 행위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네. 그러니까 파노폴리 효과를 노리고 소비하는 사람은 신분 상승을 꿈꾸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여유 자금을 유익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허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를 통해 상류직층 집단에 속했다고 정신승리를 하고 있을 뿐 정작 신분 상승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장 보드리아드도 파노폴리 효과에 따른 소비 충동을 이렇게 지적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소비 충동은 사회 계급의 수직적인 서열에서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보상하는 것이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과소비 갈망은 지위를 추구하는 요구의 표현인 동시에 이 요구의 실패를 체험한 데서 나오는 표현일 것이다. 그러니까 과소비를 일삼는 소비 충동이 처음에는 계급 상승의 욕망에서 비롯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소비가 계급 상승의 욕구가 실패했음을 깨닫는 데서 나오는 반작용에 불과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류 계급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그들의 소비를 단순히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상류 계급에 합당한 능력과 교양을 쌓는 일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허례의식이 아니라 좀 실제 투자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상류 계급에 속했다고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상류 계급으로 올라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좀 현명하면서도 절제된 소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호건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태훈의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